안녕하세요. 30만원 초반대 노트북을 판매하고 있다며 그래서 드렸던 3250 U 프로세서를 탑재한 이번 노트북. 사실 재고 처리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번 노트북. 하지만 램만 어느 정도 발주까지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줄 모델이 있습니다. 무소 퀄리티를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마우스가 아니라 노트북의 성능이겠죠? 그럼 일단 노트북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그럼 인보드 타입의 3250U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거기에 램은 온보드 타입의 2400MHz를 지원하는 LPDDR4X 4GB가 탑재가 됐는데요. 하지만 추가 슬롯 1개를 지원하고 있어 4X 4GB가 탑재가 됐는데요. 하지만 추가 슬롯 LPDDR4X 4GB가 탑재가 됐는데요. 하지만 추가 슬롯 1개를 지원하고 있어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스토리지는 놀랍게도 2011년에 HDD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은 무려 1TB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스펙을 놓고 보면 아리송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번 노트북의 속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프로그램이죠. 크리스탈 마크를 사용해 속도를 체크해본 결과 읽기는 132MB/s, 쓰기는 120MB/s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SSD와 비교하면 상당히 느린 속도인데요. 아무리 램을 업그레이드 한다 하더라도 하드디스크를 메인으로 사용한다면 속도 변화의 체감을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이번 노트북은 M.2 슬롯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노트북을 구매하신다면 무조건 1TB HDD는 서브로 이번 노트북은 M.2 슬롯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노트북을 구매하신다면 무조건 1TB HDD는 서브로 사용하시고 M.2 SSD를 추가로 구매해 메인 저장 장치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 삼성 PM991 128GB 모델을 배송비 포함 18,800원에 구매해 메인으로 연결해줬는데요. 속도 테스트 결과 읽기는 15배가 넘는 2095, 쓰기는 9배가 넘는 1114. MB/s로 상당히 빠르고 안정적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면 빠른 부팅과 함께 1TB 하드디스크에 넉넉한 저장 장치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프로세서의 성능은 어떨까요?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노벤치 R23을 사용해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 점수는 1654점, 싱글코어 점수는 778점을 보여줬는데요. 라이젠 3 4300U의 경우 멀티코어가 3450점, 싱글코어가 923점, 최근에 출시된 라이젠 3 5300U의 경우 멀티코어는 5147점, 싱글코어는 1103점으로 4000 시리즈와는 약 2배 차이, 5000 시리즈와는 약 3배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저가 노트북에 주로 사용되는 인텔 셀러론 N4120보다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그래픽 성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기본 4GB 램에서 테스트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3D 마크로 테스트해본 결과 다이렉트 X 11 기반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이어 스트라이크만 테스트가 가능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그래픽 성능을 확인해본 결과 총점 958점, 그래픽 점수는 1059점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기본 4GB 램에서는 그래픽 성능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럼 램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성능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8GB 램과 12GB 램에서 동일한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8GB 램에서는 약 30%가 향상된 총점 1259점, 그래픽 스코어는 약 40%가 향상된 1411점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램 용량에 따른 성능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12GB 램에서는 총점 1283점, 그래픽 스코어는 1432점으로 8GB 램과 거의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PC의 퍼포먼스에도 차이를 볼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PC의 성능을 확인해주는 PC마크 8을 통해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4GB 램에서는 2729점, 8GB 램에서는 약 35% 향상된 3672점, 하지만 12GB 램에서는 3664점으로 8GB 램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램 용량에 따른 성능 변화를 정리해보면 4GB 기본 램보다 8GB 램에서는 성능이 약 35에서 40% 향상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비용을 들여 12GB 램까지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과연 게임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일까요?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다양한 게임을 통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포르자 호라이즌 4를 낮은 옵션에서 벤치마크 모드로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4GB 기본 램에서는 메모리가 부족해 게임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8GB 램에서는 최소 18.6, 평균 22, 최대 25.6프레임을, 12GB 램 환경에서는 최소 18.3, 평균 22.3, 최대 25.9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보통 옵션에서 플레이해봤습니다. 기본 4GB 램에서는 최소 17, 평균 65, 최대 109프레임을 보인 반면 8GB 램에서는 최소 38, 평균 83, 최대 124프레임, 12GB 램에서는 최소 28, 평균 83, 최대 123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라면 사실 롤 정도는 기본 4GB 램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를 매우 낮은 옵션에서 플레이해봤습니다. 기본 4GB 램에서는 최소 15, 평균 33, 최대 53프레임을 보인 반면 8GB 램에서는 최소 22, 평균 52, 최대 121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12GB 램에서는 최소 22, 평균 50, 최대 96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피파 온라인 4를 FHD 해상도 낮은 옵션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본 4GB 램에서는 최소 5, 평균 38, 최대 45프레임을 보였습니다. 8GB 램에서는 최소 8, 평균 53, 최대 158프레임, 12GB 램에서는 최소 21, 평균 55, 최대 149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해상도를 1280 곱하기 720으로 낮출 경우 59프레임 방어가 가능했는데요. 다섯 번째는 배틀그라운드를 매우 낮은 옵션 녹화 벤치로 테스트해봤습니다. 기본 4GB 램에서는 동일 장면에서 최소 2, 평균 16, 최대 52프레임을 보인 반면 8GB 램에서는 최소 5, 평균 20, 최대 52프레임, 12GB에서는 최소 9, 평균 22, 최대 36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핫한 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낮은 옵션에서 플레이해봤습니다. 기본 4GB 램에서는 게임이 실행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8GB 램에서는 플레이가 됐습니다. 필드에서는 최소 10, 평균 18, 최대 29프레임, 던전에서는 최소 7, 평균 18, 최대 88프레임, 12GB 램 기준에서는 필드에서 최소 9, 평균 18, 최대 21프레임, 던전에서는 최소 8, 평균 18, 최대 5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총 6개의 게임을 플레이해본 결과 롤, 피파4 온라인 정도는 플레이할 만했는데요. 오버워치도 추천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끔 시간 날 때 즐길 정도의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8GB 램으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배그 및 디아블로2는 이번 노트북으로 플레이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이번 노트북의 디스플레이 품질은 어떨까요? 15.6인치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이번 디스플레이를 보유하고 있는 측정 장비로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sRGB는 67%, 어도비 RGB는 51%, DCI-P3는 50%로 주로 저가형 노트북의 품질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밝기는 250니트로 다소 어두운 편에 속했는데요. 따라서 그래픽 작업과 같은 작업을 하기에는 적합한 노트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러라고 출시한 제품도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램을 8GB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면 웹서핑은 물론 오피스 작업과 가벼운 포토샵 이미지 편집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자, 오늘은 33만원, 아니죠, 이제는 36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저가형 노트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만약 33만원대에 구매했다면 스토리지 및 4GB 램을 추가해 총 37만원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지만 36만원대에 구매했다면 업그레이드 비용을 고려해 거의 40만원 초반대 노트북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 4GB 램과 1TB 하드디스크로는 솔직히 생으로 사용하기에는 제 기준 분명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램 용량에 따른 이번 노트북의 성능 변화 꼭 이번 모델이 아니더라도 저가형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 참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할 때가 온 거구나. 봐라. 이건 굿뚜굿뚜 말방구.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금 당무감사위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만나실 기자회 없으신가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 순자 전 의원은 이미 2022년 12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 탈당 조치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재명은 자, 박순자 전 의원과 김연아 전 의원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쏟아졌던 질문을 좀 피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뭐 곤란한 답변 있을 때 피해가는 그런 거 흔히들 볼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과거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영상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기억하십니까? 그런 거 아닌가만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아니, 죄송합니다. 이미 질문이 오갔는데 제가 주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나 제 뜻에 따라 주십시오. 답변을 들으셔야죠. 준조세 금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특정 부담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최수실 국무총장의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국풍농단이 왜 나오십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A를 질문하면 A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해달라, 다른 답을 하지 말아달라 라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모습,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지금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또 비난의 화살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구자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 충분히 비판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으시면은 대변인 차원에서 그 얘기 그냥 단독으로 하시면 되고 별도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기자가 물어보는 데 대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 보는데 좀 무한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묻는 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잖아요. 네.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직업이 하는 행동을 기본권으로까지 인정하는 건 몇 개 안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질문을 하는데 저렇게 하시는 거는 그 뒤에 바로 뒤에 있는 국민에 대한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정작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물타기가 성공을 했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처음에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빗대가지고 얘기하시려고 그랬는데 검찰 단계가 아니에요. 경찰 단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연아 의원은. 그리고 돈봉투와 관련된 비슷한 혐의도 아니에요. 박희태 의원 옛날 얘기를 끌고 오시면 비슷하게 비교나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박순자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말 신속하게 수사해가지고 이미 선고도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도 다 됐고, 그리고 제가 그 수사 시점도 따져보니까 처음 혐의 발견돼가지고 구속될 때까지 3개월밖에 안 걸렸더라고요. 정말 신속하게 수사해가지고 결론까지 났던 사안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뭐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러신 거 보니까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타기용으로 끌고 오신 것도 깊게 생각 안 하시고서 갖고 오셨기 때문에 보는 분들도 불편하시고, 기자분들도 지금 취재에 대해서 나는 국민을 위해서 묻는 건데 이게 어떤 상황일까 굉장히 의아하셨을 것 같은데, 보는 분들이나 누구에게도 지금 호응받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런 태도는 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거하고도 비춰봤을 때 더 좀 잘못이 큰 것 같거든요. 이런 태도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한민수 대변인님, 지금 일각에서는 뭐 여러 정치인들이 그렇게 피해갈 수는 있는데 뭐 이 대표도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 대표이고 그리고 뭐 몰라요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뒤따르면서 좀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당 내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6년 전 영상을 다시 또 들으셨어요, 그죠? 네. 찾으셔 왔는데 지금 6년 전 당내 경선 상황하고 네. 지금의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불거진 최근의 전국과 특히 김연아 전 의원, 지금 박순자 전 의원들이나 이분들, 하영재 의원인가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의혹들이 제기된 것들은 일맥상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공천 헌금과 관련된 의혹이 아니냐. 물론 뭐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시는 분이 있지만 네. 언론 보도나 경찰이 무려 1년간을 끌고 있는 사건이 이제 김연아 전 의원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시민단체인가요? 고발을 1년 전에 했답니다. 만약에 입장 바꿔서 지금 민주당 전직 의원이든 현직 의원이든 그랬으면 그렇게 끌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수사,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니까 그 수사를 해달라는 문제제기가 이렇게까지 비판받을 일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십시오. 검찰은 마치 돈봉투 의혹 사건이 이제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압수수색한 뒤에 이게 모든 게 갖춰졌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근데 강내구 감사협회 회장, 이분이 가장 핵심이라는 분의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검찰이 또 다시 수사를 하든지, 우리 민주당 입장 계속 그거예요. 검찰이 신속하게 제발 좀 공정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 물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대표로서 다른 부분들, 한미 정상회담이랄지 도청 의혹이랄지 입장들 물어볼 때 다 밝혔어요. 본인이 대답 안 하는 부분들은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물론 국민의힘 의원 저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현아스처럼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게 보는 우리 국민들도 많다는 거, 당 야당 대표로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A를 물었는데 B를 답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그 태도에 대해서 좀 여쭙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얘기까지 막 나오니까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아픈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뭐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려운 아주 작은 저희 당의 얘기까지 끌어들고 와서 둘 다 나쁘다는 얘기를 굳이 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높아질 일은 없어요. 아니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답변하는 것도 좀 답변의 기술이라고 봅니다. 기술 중에 하나. 기술 중에 하나죠. 네네. 왜냐면 본인이 그 아주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안 하는 방법이 있고, 동문서답하는 방법이 있고, 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반격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뭐 그것도 기술의 하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다만 하나 제가 이제 기자로서 궁금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그 사실은 좀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잖아요. 네.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요, 김연아 전 의원, 박순자 전 의원 그냥 이름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거기다 물어볼 사안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그건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네. 저런 식의 반문은 별로 그렇게 그 어떤 유머 감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지. 뭐 답변의 기술로서는 저는 동문서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연아 의원 건이 결코 좀 전에 이제 말씀을 아마 실수하신 것 같은데 작은 사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뭐 작은 사안이라고 얘기한 게 우리 최 의원님 얘기 아니에요. 민주당 출입 기자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최 의원님 얘기 아닌가. 제 얘기는 돈봉투 의혹 사건 우리 이재명 대표도 대국민 사과했고 저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2012년인가 2008년도인가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이 있었지만은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국민들 보실 때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저희들이 정말 여러 차례 사과드리고 잘못됐다는 부분도 설명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김연아 의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역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작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게 모든 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연아 전 의원 건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어제 성립하자마자 네. 바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검찰 수사도 그럼 진행이 되겠죠 같이. 네. 민주당은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전 답을 듣고 싶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을 두고도 민주당 내에서는 칭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학원에 다닐 때 성적이다. 대신 대학원에 다닐 때 성적이다.
대신 대학원에 다닐 때 성적이다. 대신 대학원에 다닐 때 성적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대학원에 다닐 때 성적이다.